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뚜렷한 호재가 있는 것보다는 불확실성이 점점 더 완화될 것이라는 그렇죠. 기대감에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점차 겉어질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좀 전에 헤드라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미 2+2 관세 협상 일단은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만 조만간 나올 것 같다 보니까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과 함께 또 하나가 역시 헤드라인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6월 달에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 부분 관련돼서 뭔가 어떤 결론이 날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좀 묶어서 봐야 되는데요. 찜찜한 거는 스콧 베세 장관이 굉장히 만족해하는 웃는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게 좀 만족스럽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유출할 수가 있는 게 일본 협상단이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거기다 방위비 협상 집어넣고 해가지고 판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죠. 일본 협상단의 얼굴은 좀 약간 이그러져 있었고, 특히 보고를 받은 이시바 총리가 굉장히 불쾌했다는 후문까지 전해지는 걸 보면 결국 일본이 협상에서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그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웃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그게 자꾸 연상이 돼서 걱정스러운 내용이 되긴 합니다만 결과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NG,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6월 달이라는 게 참 우리로서는 좀 애매한 시기입니다. 6월 3일 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만약에 대선 이후에 새 정부에서 이 부분을 협상을 좀 다시 해야 될 가능성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을 확 찍어버리면 이번 정부에서요. 이게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당히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시기인데 이게 또 정권이 좀 바뀌는 그런 또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경제 또 우리 국가의 어떤 전반적인 펀더멘털에 좀 부정적인 그런 재료가 남지 않도록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증시 측면에서만 보게 된다면 지난주까지 굉장히 요동쳤던 시장이 네. 이번 주 들어서는 점점 좀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감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마켓나우 1부를 통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는 체코 원전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게 3월 달에 원래 계약을 맺기로 얘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원래 하기로 했던 거 안 하면 되게 불안해하고 부정적인 내용들이 이제 더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올 법했죠. 근데 일단 어제 체코 경쟁당국에서 프랑스가 제기를 했었던 한수원의 원전 절차,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했던 부분을 이유 없다라고 기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는데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인만 하면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5월 7일 날 될 것 같다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가봐야 되는 거고요. 사실 제가 주목하는 건 사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수원이랑 계약을 하는 거는 시기상의 문제지. 이게 근본적으로 계약 자체가 원점으로 들어간 이런 일은 좀 없는 거죠. 조금 더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좀 제일 마지막 줄인데요. 이번에 한수원이 그 계약을 체결한 두기가 두코바니에 이제 위치한 원전이죠. 지금 체코 정부가 거기 두코바니라는 지역에 원전을 원래는 이제 4기 얘기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4기의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단지를 조성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2기만 먼저 계약을 좀 했던 거고 그런데 마침 그 전체 단지에 들어갈 4개에 대한 나머지 2개 부분, 이 2기에 대해서도 체코 정부가 이제 추가로 입찰을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면 우리가 두코바니에서만 4기의 원전을 모두 다 우리가 계약을 따낼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작년에 체코 원전 그 계약할 때 나왔던 얘기가 이 테멜린이라는 지역에 또 이제 2기 정도의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제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 테밀렌 2기도 한수원이 우선 협상자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좀 우선권, 그러니까 우선 협상권을 이제 우리가 좀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아마 협상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총 우리가 체코에서만 6기의 원전을 다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좀 가져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체코가 한수원을 선택했던, 즉 K 원전팀을 선택했던 이유도 여러 가지 뭐 가성비부터 납기인의 준수, 그다음에 체코의 어떤 이 원전 관련된 기술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지원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를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조건이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잘하면 우리가 이렇게 뭐 6개 다 가질 수도 있겠고, 뭐 적어도 4개 정도는 우리가 좀 뭔가 한번 해볼 만한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질 법해서 좀 사그라들고 있던 원전 관련된 이 수출 기대감 다시 좀 불을 붙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걸리는 건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올 1월에 계약을 합의를 최종적으로 하면서 유럽 쪽의 원전 부분들은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우선 계약 협상자, 그러니까 최종 계약자로 이제 전면에 나서고 우리는 이제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좀 합의를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드린 대로 희망사항은 6개를 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사항이긴 한데, 이 웨스팅하우스의 합의권, 이게 향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이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네덜란드라든가 이쪽에 우리가 네덜란드가 몇 나라가 있었죠. 이런 쪽에 우리가 들어가려다가 다 입찰을 지금 포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가 이게 이제 최종 변수로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체크사항 보죠. 어제요, 무디스하고 한신평, 한국신용평가하고 공동 웨비나라는 건 이제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하는 걸 웨비나라고 하죠. 웨비나를 가졌습니다.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제 한국 경제, 또 한국의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예상하고 있는 내용과 아주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제 고부가 제품의 가격 경쟁이 저하될 수 있다. 뭐 대표적으로 HBM, DDR5 같은 게 되겠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가 조금 더 크다라고 좀 봐야 될 부분이, 앞서 이제 SK하이닉스 어제 실적 발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 적어도 당분간은 HBM 분야에서 SK하이닉스의 이 시장 장악력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에서, 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BM을 납품을 하는 게 이제 본격화되더라도 결국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그러니까 가격을 좀 떨어뜨릴 수 있을지는 모르더라도 수요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전제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우려를 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만 철강, 자동차 쪽은 역시 이제 우려가 꽤 컸습니다.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포스코 쪽하고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사도 나왔습니다만 포스코홀딩스가 현대제철의 미국 루이지애나 공장, 이 제철소 짓는 거에 공동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당장은 뭐 제철소 짓는 게 뭐 내일 모레 딱 완공을 해서 바로 그다음 뭐 2, 3일 뒤에 이 쇳물을 뽑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포스코의 어떤 미국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 세아제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그 LNG 프로젝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얘기 나오면서 국내 이 강관주들 굉장히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주가가 유난히 많이 올랐던 회사들이, 세아제강은 미국에 공장이 없지만 세아제강 홀딩스는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넥스틸, 휴스틸 이런 회사들도 미국에 공장이 있거든요. 강관 공장이.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파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또 철강주들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자동차는 어제 현대차가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 이제 북미 쪽에 현대자동차, 기아가 갖고 있는 공장들이 멕시코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제 캐나다에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런 거죠. 미국에 파는 거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확대를 한다. 이 방법이 일단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팔던 물량들은 그 물량들은 이제 멕시코로 보내고,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던 거는 또 캐나다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북미 내에서의 어떤 호환 작업을 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관세가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노출 그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차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굉장히 큰 어떤 부담감, 이런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꽤 좀 가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지난달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조지아 공장, 이 플랜트 조지아 공장이 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생산량을 50만 대까지 확장한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비중 이 부분에 있어서의 현대자동차가 관세에 대한 어떤 부담은 어쨌든 자꾸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번에 좀 우리 정부가 이 품목 관세 얘기도 좀 했다고 합니다만 품목 강세를 최소화하는 거 이게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조선주 얘기인데 어제 조선주 좋았죠. 현대 미포 어제 15%나 급등을 했고요. 실적 발표 내용이 워낙 좋았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실적이 좋았고 HT현대중공업도 실적이 좋았고 실적이 좋았던 회사들 주가가 어제 좀 반등을 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이 양반이 누구냐면요. 미국 해군성 장관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정부 때 이제 새로 이제 임용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달 30일 날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죠. 그렇게 와서 한화오션이라든가 HT현대중공업 등 조선주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새로 장관이 됐으니까 지금 미국은 한국의 조선업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와야 되겠죠. 그래서 좀 오는 거고 와서 뭐 예상되는 내용들은 MRO 얘기도 좀 할 것 같고 뭐 할 텐데 뭐 일단 MRO 관련돼서는 MRO 시장은 뭐 20조 원 연간 20조 원 규모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긴 한데 뭐 그거 다 우리 주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고 일단은 우리가 MRO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MRO 캐파를 좀 파악을 좀 하러 온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전임, 그러니까 바이든 전임 장관 같은 경우 2월달에 왔을 때 우리가 MRO를 우리 쪽이 6척 이상 좀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개진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도크가 많이 차 있는 상황인데 이 MRO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오픈된 도크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폐쇄된 도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폐쇄된 도크를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또 거기에서 연간 얼마나 많은 미군의 해군 군함들을 MRO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번 구체적인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작년보다는 올해 미 해군의 MRO 쪽의 포션이 좀 더 커질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은 뭐 충분히 가져볼 바 할 것 같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네, 3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반등을 보였던 뉴욕 증시 먼저 같이 마감 상황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3거래일 연속으로 2% 넘는 반등을 보였고요. 오늘 지수 안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을 보여냈습니다. 2.7% 오름폭을 키웠고 그 안에서 빅테크 종목들의 긍정적인 가격 상승이 지수단에서는 힘이 되어줬죠. 테슬라가 3.5%, 엔비디아도 3.5% 각각 오름폭을 보였고 시간 외에서는 구글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알파벳의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시간 외에서도 5%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일단 1분기의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매출뿐만 아니라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도 긍정적이었고 이 유튜브나 광고 쪽 안에서의 추가적인 성장률까지 확인이 되면서 시간 외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AI 수요와 관련된 또 의심이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오늘 장에서도 3.5%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실적은 아니었습니다만 실적 발표 이후로 연일 추가적인 급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머스크 CEO가 5월이면은 도지를 그만두고 테슬라에 조금 더 집중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강하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투심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위험자산단에서의 지수 상승이 강력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금 가격은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함께 보였습니다. 1.7% 정도 오름폭을 보이면서 3,340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시장 안에서의 지금까지 주요 변수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관세와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도 우리는 중국과 대화를 했다라는 말을 내놨는데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양국 간의 협상 진정 보도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의 구체적인 입장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관세율 자체는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145%의 관세를 중국이 부과받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50%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관측들도 있습니다. 다만 관세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있지만 실무진 측에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들도 일부 보도가 되면서 투자자들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고요. 그리고 간밤에 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됐던 게 바로 한국과 미국의 만남이 되겠습니다. 통상협의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미국의 재무장관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은 양일각사와 관련된 합의안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우리가 최선의 제안을 갖고 왔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카드들 중 오늘 산업단 안에서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지 같이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간밤 공개됐던 경제 지표 중에 조금 중요도가 있었던 건 3월의 주택 거래가 되겠습니다. 주택 거래가 급감했다는 수치가 공개가 됐는데요. 2009년 이후로 최소 매매 거래량이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소비자들이 강력하게 소비 지출을 줄이고 있다라는 뜻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한층 더 높아졌다라는 데이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혼재돼 있었지만 간밤에도 추가적인 급등 흐름을 보였던 뉴욕 증시였는데 그렇다면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간략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옵니다. 최근에 소비자들의 신뢰지수가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커졌었는데요. 과연 이번에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치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메타가 생성형 AI와 관련된 컨퍼런스 개최를 하는데 해당 기간 동안 또 AI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 지표죠. PCE 지표도 다음 30일에 공개가 본격적으로 됩니다. 일단 5월에 대한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상 됐고 6월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다음 주에 발표되는 PCE가 6월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로 작용을 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 미국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기 전에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프리마켓 통해서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쪽부터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4.3%로 가장 강하게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거래대금 상위 1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추가적인 가격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종목들도 오늘 일제히 거래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임스와 BHI만 추가적인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은 주가 하락으로 현재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장 전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여러 이슈와 함께 변동성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 쪽에서 긍정적으로 한국 쪽과 협상 마무리가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혜주들이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지도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지 일단 이데일리 TV와 계속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근호의 빅샷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혹은 매도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체결 강도 예시 종목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종목은 HK 이노엔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는 종목인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모멘텀으로 시장에서 움직였는지 한번 네. 살펴볼까요? 컨디션, 이제 이 HK 네. 이노엔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이 이제 가장 우리 숙취 해소제요? 네, 컨디션. 원래 기존에는 이제 CJ 헬스케어였었거든요. 그걸 이제 한국 콜마가 인수를 하면서 한국 콜마 이제 이노엔 이제 줄여서 이제 HK 이노엔이 된 거고요. 네. 자, 어제 시세가 상당히 좋았죠.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한번 이제 내용을 보면 KCAP이라는 일단 그 약이 미국 3상 톱라인을 발표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어떤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요 이제 단어 좀 약간 낯설 수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LA 등급이라는 건 이게 로스앤젤레스거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정한 거라고 해서 이제 LA 등급이라고. 그 LA예요, 진짜. 네, 맞습니다. 로스앤젤레스고 네. A, B, C, 네. D가 있는데 네. A, B, C, D가 있는데 A는 우리가 보통 괴양 있잖아요. 괴양. 괴양이 네. 하나 있으면 A. 그다음에 B는 2개, 그다음에 3개 이상이 있으면 C, 그다음에 위 괴양이 한 75% 이상 있으면 D라고 하는데 네. 이건 이제 C, D는 굉장히 좀 약간 많이 이제 진행이 된 상황이죠. 그런 것과 관련돼서 모두 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기사로 인해서 어제 상한가를 좀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과 관련된 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장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길게 가져갔었네요. 네. 정말 길게 갖고 갔고 사실 딱히 움직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 대비해서 나름대로 좀 견조하다라고 좀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이 급락을 오를 할 때 때 안 올라서. 그렇죠. 그게 네. 가장 중요한 거죠. 오를 네. 때 안 오르는 주식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주식시장의 그 전통인데 기세상한가 점상한가 들어갔고 이 구간도 사실 일주일 이상 횡보를 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루하셨을 텐데 나름대로 제가 이제 이게 강조를 드리는 플랫폼 패턴이거든요. 이제 상승한 다음에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만 주는 이제 N자형 패턴이 아니라 옆으로 이제 횡보한 플랫폼 패턴 후에 기세상을 좀 갔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게 상한가에 도달하니까 이렇게 플랫폼 패턴이라고 말하는 거지만 네. 사실 그냥 계속 횡보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도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플랫폼 패턴은 네. 전에 오른 게 있고 이제 횡보를 하는 거고 이건 계속 이제 횡보를 하는 건데 네. 나름대로 여기에서 이제 그 체결 강도도 네. 굉장히 의미가 좀 있었거든요. 그럼 체결 강도가 사실 어떻게 신호를 줬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네. 체결 강도가 들어간 건 네. 지금 2주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한 요 정도에서 들어가서 유지가 계속 된 건데 일단은 최근에 일주일 동안 지난주 서부터 한 달 체결 강도도 100 이상을 유지를 해줬고 그다음에 5일 체결 강도도 딱 2주 정도 됐고 어제 이제 기세상가 들어가서 500. 그 전에도 굉장히 당일 체결 강도는 약간 들어갔다 나왔다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중장기 체결 강도가 좋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상한가를 가겠지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체결 강도 힌트를 줬다라고 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네.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K 이노엔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살짝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오늘까지도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우선 20일 5일 체결 강도 100을 웃돌고 있고 60일도 1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한번 살펴봤고요. 이 두 번째 예시 종목은 HD현대미포입니다. 조선주 너무 좋아요, 요즘에. 너무 좋습니다. 네, 진짜. 실적도 좋고 네. 지금 조선주, 방산주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운이 좋은 이제 섹터가 조선주인데 네. 너무 시세가 좋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주를 안 볼 수가 없어서 한 종목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체결 강도 이슈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실적이 너무 좋고 우선 주가의 위치도 좋거든요. 역시나 그게 헤드라인으로 나온 것 같고. 저는 네. 실질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뭐지 왜 조선
그 중에서 이제 현대미포가 흑자 전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라고 네.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년 1분기는 살짝 적자가 났기 때문에 전년 1분기 대비해서 이제 흑자 전환했다라는 어떤 뉴스가 나온 상황이고요. 사실 딱히 말씀드려서 지금 조선주가 아주 특별하게 이것 때문에 그냥 더 갈 거다라고 하는 건 사실 없거든요. 네.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내용들이 좀 약간 훼손만 안 되면은 나름대로 시세를 조금 더 뭐 이끌어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뭐 한미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때 항상 거론되는 게 조선 업종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사그라들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저기 이제 곤별 앵커 계신 쪽에 고점에서 계속 보유를 해서 이때요.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신고가를 가져가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준 거지 분석으로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힘든 구간이 한 2달 정도 나왔어요. 주가도 네. 많이 빠졌고. 근데 신호를 보면 와, 정말 괜찮은 그렇죠. 자리였네요. 3월 말일입니다. 3월 마지막 거래일날 정말 좋은 자리에서 신호가 나와서 그때 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죠. 네, 맞습니다. 이날 뭐 안 떨어진 주식 네. 없죠. 3월 마지막 날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구간에서도 현대미포의 체결 강도가 매수가 많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줬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딱 화살표가 나오고 상승을 시작하기 딱 그 초입 구간에 어떻게 체결 강도가 나왔을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네, 이제 지금 3월 말일 날, 31일, 네. 3월 말일 날 이제 그 5일 체결 강도, 일주일 체결 강도 이제 100 들어갔고 이 밑에는 비어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187로 어떤 당일 체결 강도 출발했는데 살짝 풀린 날이 있죠. 살짝 풀린 날 이번 주 월화수는 5일 체결 강도가 살짝 좀 풀려 있는데 네. 백이 그 뒤에 보면은 그 한 달 체결 강도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익절도 가능한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5일 체결 강도보다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한 달 체결 강도가 100을 받쳐줬기 때문에 홀딩으로 가는 게 맞는 전략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사님 궁금한 게요. 18일 날 지금 체결 강도가 풀렸잖아요. 네네. 그럼 이때 매도를 했다가 네. 재진입했을 때 다시 들어가는 건 어때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저는 한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네.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20일, 60일 정도 체결 네. 강도를 보는 것은 이것들이 이제 이런 두 개의 체결 강도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100 이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5일 체결 강도는 단기적으로 풀렸을 때 그다음에 시장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뭐 매도를 해도 상관없지만 뭐 계속적으로 홀딩 가도 맞는 전략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HD 현대미포를 저희가 예시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네, 이 종목도 요즘에 다시 조금 시세를 내뿜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고 네. 있는데 그럼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네. 덕에 웃었다. 1분기 흑자 전환. 사실 제가 이제 이 밑에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하나솔루션을 네. 지금 몇 년째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왜 맞습니다. 떨어지냐면 요거 때문에 떨어지는 화학 거거든요. 쪽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 케미칼 네. 에틸렌 쪽이 너무 지금 중국과 중동 쪽의 제품들이 너무 저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가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업스트림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그럼 태양광은 괜찮았어요? 계속? 그것 때문에 이제 네. 흑자 전환이 됐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네. 태양광에서 난 흑자보다 케미컬에서 난 적자가 훨씬 더 큽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 부분들이 확실히 케미칼만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하나솔루션 정말 좋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케미칼 쪽이 돌아선기가 구조적으로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에틸렌보다 중동의 3분의 1 가격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나머지 단기적으로는 태양광 쪽의 모멘텀이 지금 살아나고 있으니까 주가 흐름도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태양광 쪽이 움직이는 게 미국이 네. 우회수를 막아서 그런 건데 그런 센티멘탈 측면에서 괜찮아져서 좀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네. 심리가 어떤 개선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실적으로 연결이 돼야지만 주가 흐름이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텐데 이 부분, 네, 케미컬 부분을 그러니까요. 계속 팔로업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솔루션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최근에 그 미국의 중국 우회 수출, 그러한 이야기, 동남아 우회 수출을 막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흐름은 우선 좋았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행보를 이어가다가 상승을 했는데 화살표가 없어서요. 네. 네. 일단 최근에 네. 일주일 동안 일주일 이상 올라는 가고 있는데 네. 이거를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정말 이게 뭐 바닥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약간 심란하신 그런 상황인데 네. 나름대로 태양광에서라도 모멘텀이 좀 생겨서 다행이고요. 한번 어디에서 생겼는가 한번 체결 강도를 먼저 한번 봐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오. 금요일 날 일단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 올라간 날. 그러네요. 이날, 상승 초입에. 그렇죠. 네. 횡보할 때 나왔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횡보할 쉽지 때 않죠. 체결 강도가 좋아지면 이건 뭐 그냥 이러다 말겠지라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일단 시장에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탄력성도 생기면서 체결 강도가 이제는 체결 강도가 일단 단기적인 체결 강도서부터 좋아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이제 두 번 정도 쉬어가는 구간에서도 일단 체결 강도가 유지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결 강도 저희 한번 볼 텐데요. 17일 날 나왔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올랐고요. 우선 5일 체결 강도가 100, 그리고 20일 한 달 체결 강도도 100을 지금 넘어섰네요. 네. 그럼 조금 더 간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네. 뭐 하나솔루션 자체의 모멘텀이라기보다는 태양광 전체적인 그 시장의 분위기, 그다음에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관련주들도 같이 보시면서 나름대로 견조하다라고 하면 지금 하나솔루션이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네.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가격 메리트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다른 태양광 관련주들과 같이 한번 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예시 종목이고요. 저희 조금 속도를 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맥스 MBT고요. 화장품 기업인데요. 네. 어떠한 화장품 사업을 코스맥스 하는지 MBT는 궁금합니다. 코스맥스는 화장품을 OEM, 네. ODM 대신 만들어주는 네. 기업이잖아요. 코스맥스 MBT는 건강기능식을 만들어주는 건기식이요? 그럼 건- 화장품에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아. 코스맥스. 이거 코스맥스 그렇구나. MBT는 이제 건강기능식을 대신 네. OEM, ODM 설계도 해주고 그런 기업이 설계를 코스맥스 MBT인데 해주는구나. 네. 일단 여기 이제 OEM, ODM 노하우 이제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느 네. 나라에서 팔 건가요? 어떤 걸 재료를 만들 건가요? 이렇게 만드는 조합이 있어요. 그러면 코스맥스 MBT가 이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런 아예 페이지가 있을 정도로 이 OBM은 뭐예요? 네? OBM은 뭐예요? OBM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OEM은 만들어 네. 달라는 대로 만들어주는 네. 거고 ODM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니네 상표를 대고 팔아라 이제 ODM인데 OBM은 뭘까요? 마케팅까지 해주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게 브랜딩을 하는 게 네, OBM이네요. 네. 네. 그럼 기업의 이런 이미지까지 좀 구축을 해주는 게 OBM인데 그 사업까지 하고 있는 거 같고 그럼 다음 장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코스맥스 MBT의 고객사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이쪽은 이제 국내, 저쪽은 이제 해외 쪽 될 것 네. 같은데요. 이런 쪽에서 이제 건강기능식들이 나오는 게 다 코스맥스 MBT에서 OEM, ODM을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의 평가는 좀 어떻게 나고 있을까요? 시가총액이 사실 네. 코스맥스 대비해서 뭐 너무 이제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네. 시가총액은 좀 개별주 성격이 좀 작은 시가총액을 갖고 있어서 시장에서 최근에 좀 관심을 받지 나름대로 좀 약간 뭐 막 성장을 네. 하는 그런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큰 관심 없다고 최근에 좀 약간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DS 투자증권에서 코스맥스 MBT 재무조 개선, 선순환, 순선한 기대, 해외 법인 턴어라운드 기대를 한다. 건기식 부진 끝났나 대표 주자들 내수수처 쌍끌이 최근에 좀 약간 시장의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건기식과 관련된 기업들, 콜마, B&H, 근데 코스맥스 MBT, 그다음에 노바렉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네. 좀 예상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이제 같이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한번 이어서 볼까요? 네, 위치 자체가 굉장히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신호가 굉장히 이르게 나왔네요. 네. 알게 모르게 시장에서 그냥 그 구렁이 담듬듯이 슬슬 올라가는 그런 기업인데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 시장 조정 왔을 때 흐름 보면 나름대로 견조하거든요. 그리고 전고점을 넘은 그때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올해 전고점 넘은 기업들 100개 중에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뭐 중간에 조정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는 흐름. 상당히 차트로 봤을 때는 어떤 정석의 흐름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날 체결 강도 한번 네, 확인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저 밑에 있기 때문에 네, 2월 달에 나온 그렇죠. 것 같은데요. 저 밑에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중간에 이제 조정도 상당히 러프하게 주긴 합니다만 그때 이제 중장기 체결강도 이미 다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접근하시기보다는 저는 좀 조정을 기다려 보는 걸 좀 권해드리도록 하고요. 중간에 조정 줄 때도 뭐 체결강도가 굉장히 좋은 날도 떨어진 날도 체결강 5일 체결강도 계속 100 이상을 유지를 해줬거든요.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시고 조정 왔을 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자리를 한번 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시 종목 4종목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빅샷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렌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코에이를 선정을 하셨는데요. 어떤 모멘텀을 보고 선정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넷마블에 인수당한 기업이죠. 넷마블이 이제 주인이고요. 네. 코에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진부하고 네. 이런 렌탈 사업이 무슨 성장을 하겠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코웨이의 회원수 순증을 표를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해마다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해외에서 정말 많이 늘었네요. 해외 이제 말레이시아 쪽인데 아. 작년에 이 기업이 매출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를 이제 한번 이 표를 보면 24년도잖아요. 23분기 대비해서 1분기는 5%, 2분기는 7%, 3분기는 9%, 4분기는 12%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네요. 근데 네. 올해 25년도 1분기에 미니멈 14, 그다음에 맥시멈으로 17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4년도 1분기 대비해서 실적은 나름대로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코웨이 페스타를 하고 있거든요. 반값으로 렌탈을 해주는 4월 27일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벌써 10만 명이 광고 아니고요. 네. 10만 명이 모였다 그러는데 10만 명 회원수가 와,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시장에서 좀 약간 진부한 느낌의 기업이지만 나름대로 성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해외 쪽에서 네. 많은 어떤 그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차트와 함께 체결 강도까지 빠르게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정배열 후에 좀 나름대로 하락 후 그다음에 지금 정배열 초기 구간이고요. 거래량도 어제 좀 약간 고가권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체결 강도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차트도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결 강도 보니까 중장기 체결 강도가 들어간 상황이에요. 네, 중장기 체결, 네. 한 달 체결, 3개월 체결 강도 지금 한 3주 이상 유지 네. 중이고요. 한 달 체결 강도는 꽉 차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저께, 그저께 목요일, 금요일 5일 체결 강도 계속 유지, 5일 체결 강도 4일 정도 유지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18만 주 거래가 됐는데 500%요? 네, 0.5% 오른 구간에서 네. 체결강도 500%라는 건 저도 궁금해서 네. 한번 좀 코웨이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당일 체결 강도가요. 맥시멈 수준이 500%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 코어에 과연 앞으로 어떠한 흐름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이어서 저희 두 번째 네, 종목부터 두 번째 한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고요. OLED 네. 관련 기업. 네, 그다음에 OLED 이제 네. 유기 소재 관련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이제 현대중공업 터보 기계를 인수, 이게 이제 LNG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LNG 얘기 나오면은 덕산 네오룩스도 움직일 때가 있는데 나름대로 시장에 자체적으로 어떤 OLED 소재 관련돼서도 어떤 느낌 있게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 한번 관심 있게 보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트 볼게요. 네. 차트 좋습니다. 아까 일단 코웨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서 조금 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덕산 에어룩스 같은 경우는 상승한 다음에 횡보 그다음에 올라가는 그 플랫폼 패턴을 완성을 보여줬고요. 나름대로 차트가 굉장히 좀 이쁘고 시장에서 평가도 좋고 LNG 밸류 체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덕산 에어룩스 빅샷 두 번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체결 강도까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체결 강도 이제 3일 연속 한 달, 일주일, 당일 체결 강도 좋고요. 일주일 체결 강도는 뭐 들어간 지 네, 꽤 됐네요. 그래도. 7일 네. 정도 됐고 나름대로 이제 60일 체결 강도도 이제 100쪽을 향해서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혹은 매도 신호 주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비싸 종목 앞으로의 추이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리포트는 한화솔루션입니다. 먼저 1분기 영업이익 303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상치 마이너스 607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전기 보수와 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석유화학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 신재생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25%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용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 지난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200억 원 수준에서 1분기에는 1,292억 원까지 대폭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이익의 개선세는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분기 대비해서 358% 늘어난 1,389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기여할 만한 포인트들 더 짚어보시자면 석유화학 적자폭이 축소되는 데다 신재생의 추가적인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또 모듈 사업의 적자폭이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태양광 발전 소재 기술과 이런 기술 부문에서 전분기 대비해서 211억 원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들 몇 가지 더 짚어보시면 이 큐셀의 미국 자회사 가운데서도 이 주택용 태양광 사업이 렌탈 형식을 중심으로 고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설치와 운영 중심의 경쟁사 대비해서 제조 설비까지 보유하면서 차별화가 부각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 동남아 수입 태양광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의 태양광 모듈 재고는 줄어드는 데다 가격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이러한 요인들로 밀어봤을 때 목표 주가 3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 KB금융입니다. 먼저 1분기 순이익은 1.7조 원으로 컨센서스 7%를 상회했습니다. 카드 부문 건전성 악화와 더불어서 또 홈플러스 등 기업 대출 부문에서 일회성 충당금 적립 영향으로 예상 대비 높은 대손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구하고 비이자이익과 또 일반 관리비 또 은행 이자 마진 대비해서 양호한 그런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시자면 은행 이자 마진 같은 경우는 시장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고금리 정기 예금이 축소된 데다 핵심 예금은 늘어났고요. 또 전체 대출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과 또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나면서 전분기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유가증권 관련 손익이
순이익이 개선되면서 실적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순이익 같은 경우는 3.4%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또 주주환원 관련한 프리미엄 역시도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7월 말에는 3,915억 원에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예상 대비해서 1,000억 원 진액된 연간 배당을 봤을 때 올해 총 주주 환원율 같은 경우는 45.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 미뤄봤을 때 목표 주가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1분기 매출 8.2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700억 원 수준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환율이 상승한 데다가 미얀마 가스전에서 판매량이 증가했고요. 또 인도네시아 팜 농장 사업에서는 양호한 실적을 거두면서 실적에 기여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투자 포인트들 더 짚어보시면 철강 거래 부문 같은 경우 현재 시황 변동성 대비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밸류체인 일원화와 소재 사업의 체력이 증진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외형 성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LNG에 대한 기존 투자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익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8%, 6%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올려 잡았는데요. 목표 주가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리포트는 HD 현대 미포입니다. 1분기 매출 1조 1,800억 원대로 그리고 영업이익은 6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52.6%를 상회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의 요인들 짚어보시자면 먼저 원활한 인력 수급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개선됐고요. 또 선종 믹스 개선으로 인해서 또 선가 상승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고환율 기조로 환율 효과 까지 받아갔을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들 몇 가지 더 짚어보시자면 저가 선박 물량 처리 이후에 고수익 선박 수주가 실적에 앞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매출 비중은 줄고 또 액화 석유가스 운반선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탄소세 도입 등으로 인해서 환경 규제는 더욱더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데요. LNG 이중연료 선박 수요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자국 선박 지원법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이에 따른 수혜 역시도 받아갈 수 있다는 의견 함께 제시했고요. 목표 주가 2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소영원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2%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63%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트럼프가 2, 3주 이내에 국가별 관세율 조정을 할 계획이다라고 좀 발표를 하면서 무역 분쟁에 대한 진전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좀 만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져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 줬는데요. 해메 클레이브랜드 연은 총재가 여러 데이터를 통해 5월 FOMC에서는 금리 조정을 고려하기는 이르지만 6월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구글이 장 끝나고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고 자사주 매입 증액과 배당 증액을 발표하자 시간에 넘게 4% 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한국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우리나라 시장은 2,500선을 돌파한 이후에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정책적인 흐름들에 의한 수급이 업종별로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조선과 원전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임하시면 충분히 무난한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소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0분 됐습니다. 마켓 스탠바이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신일섭위원, 고은배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뉴욕 시장이 또 사흘 연속 또 상승폭도 큽니다. 계속 뭐 1%, 2%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하며 사흘 연속 상승을 했고요. 백그라운드는 앞서 서용원 차장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역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다라는 건데 사실은 명확하게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뭐가 타결이 됐다. 특히 이제 가장 큰 핵심인 중국과에 관련돼서는 아직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요. 최근에 뉴욕 시장 상승세, 그다음에 우리 시장의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하여간 너무 또 장밋빛으로만 보는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좀 오늘 특히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두 분 탑3 어떻게 잡으셨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오늘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미국 시장은 됐고요. 잘 알아서 움직이겠죠. 근데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저희 시장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실적 발표된 부분들과 함께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일단 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상당히 크게 발표한 섹터 조선 쪽입니다. 지금 나왔던 내용들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HD현대미포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고 거기다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어떤 중간 지주사 입장 쪽에서 밑에 있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 어제 부각받는 모습들이 빠르게 나왔고 거기서 나왔던 이제 IR의 톤들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과거 2007년도 때 부분까지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키우는 모습들인데 게다가 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수주 산업의 특성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다시 수주가 늘어나면서 컨테이너선 얘기 나왔고 한 6배가 문의가 늘어났다. 그리고 또 LNG 쪽에 대한 재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기대는 실적 좋은 가운데 수주가 또 이어진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를 염두하시고 오히려 추세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좀 대응하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어제 태양광주 쪽에서 강한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 강한 모습들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한화솔루션이었죠. 그런 쪽에서 가장 걱정이 됐던 부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라는 쪽들인데 기업의 IR 내용 보게 되면 재고가 부담이 완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 성과를 볼 수 있다는 내용들이 충분히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를 통해서 반도핑 관세와 관련된 견제가 이어지는 모습들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의 레벨업들은 이제 이어지는 관점 쪽에서 태양광주를 바라봐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건설주가 은근히 강한 모습들입니다. 추세가 꺾이지 않은 채 계속 또 이어지는 모습들로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건설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이런 약간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없는 상황 쪽에서 최악의 시점은 통과했다라는 쪽에서 밸류가 낮은 관점 쪽에서 금리 인하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맞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건설주를 끌어내는 배경이 되겠다는 쪽에서 또 쫓아가긴 좀 애매하고요. 어느 정도 추세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계속 또 관심 있게 보는 전략 거기 포인트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민수 대표는 섹터를 좀 정리를 해주셨네요. 가장 먼저 조선주, 태양광 그리고 건설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조선주 실적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신 의원님 오늘 탑3 조선주 좀 먼저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전성기 모드가 부활됐다는 평가인데요. 정말 감격스럽죠. 만약에 조선주를 이 당시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금 20년 만에 이런 거를 인생에서 두 번째 경험을 한다면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6조 717억 원, 영업이익 8,592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하면 매출액은 22.8, 영업이익은 436.3% 증가한 수치고요. 전망치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가 6조 7,18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5,192억 원인데 이 지금 매출액은 비슷했으나 영업이익이 5,192억 원이 예상치였는데 무려 3천억 원 더 얹혀서 지금 이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12.7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아주 긍정적인 해석이 있는 것이죠. 조선주의 슈퍼사이클. 물론 지금 시기에 이 조선주 슈퍼사이클을 거치지 않으신 젊은 분들이 많이 지금 유입된 상태긴 합니다. 많이 뉴스로 접하셨을 거예요. 2010년도 1분기입니다. 이 당시 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률이 16.6%였습니다. 거의 그 당시에 근접하는 지금 마진폭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용진 회장의 트럼프 주니어 초대에 따른 신세계 그룹주 강세입니다. 사실은 이건 좀 인맥 테마기가 있긴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의 회장의 초청으로 다음 주 한국 방문 예정이라는 소식이죠. 이미 트럼프의 취임식에 우리가 리더가 부재한 가운데 정용진 회장이 출국하면서 우리나라의 저력을 믿어달라고 외신에게 말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 보답으로 이번엔 반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INC, 신세계 이마트 주식이 무더기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조선주처럼 뭐 극적인 어떤 재무제표의 변화나 이런 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K뷰티의 인디 브랜드들이 성장 속에 용기 업체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삼양식품이 뜨니까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소스를 만드는 S&D가 떴던 거 기억하시죠? 이것도 지금 비슷한 흐름인데 K뷰티 인디 브랜드들이 뜨니까 VT 이런 종목들이죠.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용기 업체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 구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리 용기 업체가 뜨고 있다는 소식인데 그 대표주가 SMCG입니다. 지난해 국내 유리용기 시장 1위를 차지하면서 지금까지 굳건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비나우나 아누아 참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인디 브랜드들에게 주문을 많이 받으면서 떠오른 업체입니다. 앞으로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면 플라스틱보다는 이런 유리 용기를 만드는 업체들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가 화장품 얘기를 하면서 참 언제부터 용기 얘기를 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용기 업체들이 이게 화려하진 않으면서도 이렇게 야금야금 실적을 이렇게 올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삼양식품 사례에서도 우리가 S&D라는 회사, 이 불닭볶음면 그 소스죠. 그거 만드는 회사 주가가 많이 오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게 이제 결국 대장주 그 밑에 이제 같이 가는 관련주들 뭐 이를테면 반도체로 따지면 소부장주들 강세해 보이는 건 이제 마찬가지 그런 구조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좀 커버리지는 좀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참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참 많은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자, 57분 30초 됐네요. 동시효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지금 한 2분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미증시가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 속에 연일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국내 증시 어제는 한미 협상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 시장이 조금 눈치를 봤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 일제히 강한 상승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 가까운 상승으로 2,547포인트의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49%가량 오르면서 729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 코스피 200의 탄력이 더 좋습니다. 대형주의 움직임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 준비하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일제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선 삼성전자가 1.26%, SK하이닉스가 2% 이상의 강한 상승 기대됩니다. 알파벳, 구글의 모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간외에서 5%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AI의 바로미터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주목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는데 잘 나왔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어제 호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조정을 받았죠. 오늘 하루 뒤늦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1.7%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포스코 퓨처의 흑자 전환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LG엔솔도 탄력이 괜찮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1% 소폭의 상승, 현대차가 오늘 1% 이상의 강한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정부가 주력으로 하는 게 자동차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겠다는 게 가장 좀 주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완성차 기업의 주가의 반응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볼까요? 코스닥 1위부터 5위 살펴보면요. 혼조세가 나타납니다. 코스피와는 조금 다른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2%가량의 하락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고 HLB는 0.7%가량의 지금 내림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히려 상승이고요. 다음 장 함께 보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0.5%가량 상승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미용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4월 25일 오늘 뉴욕 주식시장 시작이 좀 됐습니다. 앞서 보니까 시가총액 보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 좀 괜찮죠. 그리고 오늘도 지금 보면 기관이 좀 수급적으로 좀 사고 있고요. 오늘 환율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환율이요. 1,410원대 후반까지 들었다가 야금야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 지금 어제 부터마켓 1,432원까지 좀 올라갔었는데 오늘 얼마 시작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환율은 조금 이따 좀 보고요. 지수부터 보죠. 0.87% 올라서 코스피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 0.4% 오른 상태에서 좀 시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아직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긴 한데 현물은 파는데 선물은 지금 이 시간에 벌써 1,420억을 좀 매수하고 있는 1,500억 좀 넘었네요.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환율은 오늘 조금 떨어졌죠. 3원 떨어져서 1,432원. 그래도 1,430원대 일단 위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환율은 우리 펀더멘탈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면 좀 오르고 올라가면 좀 내려가면 이런 식이어서 우리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인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너무 과하게 올라가는 데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죠.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변 앵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우리 시장도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치킨 게임이 조금은 수그러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연준 위원의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 속에서 시장의 분위기는 우호적으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국내만 보게 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그런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양측이 모두 다 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던 것도 우리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한데요.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알아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히트맵을 통해서 초록색 불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은 상승 출발, 빨간색은 하락 출발을 뜻하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기업들이 상승으로 출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전자기술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삼성전자가 1%, 어제 힘을 못 냈던 걸 오늘 만회하기라도 하듯이 SK하이닉스가 3%에 가까운 상승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HBM4에 대한 기대감까지 SK하이닉스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2%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태양광 기업들의 상승력이 굉장히 눈에 띄네요. 하나솔루션이 오늘 5.9%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두산퓨얼셀 오늘 1.5%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로봇과 2차 전지도 괜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임 가져갈까요? 제조업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1% 이상의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최근의 흐름이 다시금 조금 바닥을 딛고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효성중공업 2.7%,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이 5% 이상 상승하고요. 한화오션도 2%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관련 기업들 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28일쯤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오늘 3% 이상의 상승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게 된다면 초록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차 전지와 조선주 로봇 관련 기업들이 대거 오늘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 급등했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6% 주가가 단기적인 차익 매도 물량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들도 지금 실적 파티를 열고 있죠. 금융주들 살펴볼 텐데요. KB금융지주가 실적의 상승력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역시나 주가도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주들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이 괜찮고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4.5%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은데요. 테크놀로지 서비스 부분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 카카오의 하락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오늘 카카오가 5% 이상의 강한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가량 상승하면서 엇갈린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SDS는 0.8%가량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게임주와 그리고 빅테크 관련 기업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엇갈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조금 부진한데요. 오늘 의료기술 보게 된다면 알테오젠이 2%가량 빠지면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오늘도요. 비만약과 관련된 기업들의 시세는 괜찮습니다. 펩트론과 삼천당제약이 2%가량의 상승력 보여주고 있고 다른 종목군들은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2차 전지가 대거 포진되어 있는 제조업인데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0.4%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름세로 출발을 했고요. 이와 함께 이오테크닉스도 2%가량 상승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괜찮네요. 테크윙이 4%, 원익 IPS도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아래쪽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전반적으로 초록불 켜고 있다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오늘도 컨슈머 서비스는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섹터인데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엔터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모습입니다. 보시게 된다면 SM과 JYP 그리고 YG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직후의 종목군들의 흐름도 한번 살펴봤고요. 과연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출발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지 방향이 좀 분명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수는 플러스긴 한데 좀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종목별 흐름들 두 분 말씀 좀 들어보기 전에요. 출발 상황에 대한 해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 오늘 어떻게 좀 보이세요? 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2650선을 향해서 막 시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뭔가가 부족합니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수급은 외국인들 선물 매수 2,700개 정도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정말 오랜만이지만 이 시간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 오랜만에 보는데 일단 뭐 26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매수가 들어오는데 코스닥에서는 기관 중심에서 매도가 아마 알테오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 일단 수급은 그나마 나쁘지 않지만 이게 말씀하셨듯이 9시 반 이후에 나오는 수급들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만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약간 2,550의 안착에 대한 기대감은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팔았으면 좀 됐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여전히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분위기고 게다가 코스피 쪽에서 업종별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강한 쪽들은 기계 장비, 운송 장비, 의료 정밀 이런 쪽으로 나옵니다. 특히 조선 쪽 그리고 또 그 원자력 쪽 이쪽에 가미되어 있는 쪽들 그리고 또 조선 기자재 쪽들이 있는 쪽들은 여전히 강하구나 하는 쪽들이 확인되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섬유 의류 약한 모습들이고 제약 쪽 그동안에 좀 선방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약한 모습들이고 종이 목재, 음식료, 담배 이런 쪽들이 좀 약하다라는 쪽에서 약간 경기 방어적인 성격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서 많이 밀렸던 관세 때문에 우려가 컸던 섹터들에 대한 관심도도 오늘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섹터별로 보게 되면은 조선 쪽이 당연한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모습들로 가고 있고 특히 석유화학 쪽에서 종목들이 강한 모습들 특히 태양광 쪽의 종목들이 편입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자력 섹터 강한 모습들 이어가고 있고 특히 또 하루 바뀌는 모습들이지만 HBM 관련된 쪽에 대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오늘 강한 모습들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전력 설비까지 이쪽은 약간 원자력주가 좀 혼재되어 있는 모습들인데 그래도 힘을 내고 있다. 최근에 많이 소외됐던 부분들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동안에 조금 밀렸던 반도체 소부장도 오늘 좋네요. 그다음에 원전주도 앞서 이제 한수원이 체코 정부로부터 경쟁 당국으로부터 이제 우선 협상자 선정 문제 없다. 이 프랑스 우리를 따져 한전입니다. EDC라고 하던가요. 거기가 자꾸 딴지를 걸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코 당국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일단 체코 원전 2기, 그 두코바니 그 2기 문제는 이제 빠르면 다음 달 초에 이제 사인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이 문제죠. 두코바니에도 지금 그게 원래 4개짜리 원전 단지니까 이제 2기가 남은 거고 그 다음에 테밀렌인가요? 그쪽에 또 2기 남았고 그러니까 좀 체코만 좀 4기 정도가 추가로 좀 입찰에 나올 상황인 건데 일단 우리한테 체코 정부는 뭐 협상에 있어서 좀 더 우위의 어떤 그런 권한을 주겠다고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만 이게 또 뭐 그건 가봐야지 아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 저희가 유럽 쪽에서 국내 이 K 원전팀이 자꾸 좀 밀려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최근에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좀 향후에 또 어떻게 유럽 내에서의 입찰 수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좀 작용할지도 좀 지켜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 이게 물론 우리가 처음에 원전 기술을 배운 건 미국이 맞긴 합니다만 이게 참 끝까지 이렇게 목리를 부린다고 그래야 되나 발목을 잡는 것도 또 미국에 있는 회사이네요. 자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님 출발 상황 말씀 좀 들어보죠.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2,548.06, 25.73포인트 오릅니다. 등락률은 1.02%, 코스닥은 730.47, 4.39포인트 오르고요. 0.60%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한 모습이고요. 1개월 대비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2.32, 코스닥은 플러스 3.25까지 늘렸고요. 최근에 선전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3개월 대비로 모두 다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가 3개월 대비 플러스 1.17, 코스닥이 플러스 0.30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모습,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지금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상승 갭을 발생시키면서 지금 이제 떨어질 때 발생된 갭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죠. 갭은 갭으로 막는다. 이게 가장 좋습니다. 하락 갭을 상승 갭으로 시원하게 격파하면서 한 단계씩 올라가더니 코스피는 지금 오늘 61선을 돌파하면서 이제 모든 이동평균선을 다 돌파했습니다. 50, 20, 60, 120을 전부 돌파한 모습이고요. 이제는 월봉에서 그 2600짜리에 모여있는 그 이동평균선의 그 뭉친 그 혈만 뚫어내면은 정말 위가 열리거든요. 2달 전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2달 동안 윗꼬리 달면서 실패했죠. 그 위가 2800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600을 시원하게 통과한다면요. 자, 코스닥은 지금 형님이 만약에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코스닥도 800 이상을 향해 갈 수 있겠죠. 지금 아주 긍정적인 일단 모습인데 뭐 전 세계적인 상황만 좀 전 세계적이라기보다는 좀 미국의 어떤 그 불확실성만 조금 해소가 되면은 네, 상반기 때 가능도 할까 싶은데 일단 기대를 해봅니다. 자, 원달러 환율, 달러는 이제 제자리를 찾고 있죠. 조금 이제 그 불확실성 그리고 흔들리는 모습이 잦아드니까 달러가 제자리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달러가 제자리를 가는 모습이 나오면 얘기했듯이 여기서 외국인 순매수만 붙어주면 되는데 오늘 조금 이 플러스긴 한데 약하네요. 오늘 같은 날 여기서 딱 전환되면서 저 기술적 모습과 함께 외국인 수급까지 반전이 됐으면은 거의 확실한데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도 따라주지 않네요. 여기서 한 최소 1,000억 원 정도 사면서 그렇죠? 한 최소 5,000억 원 정도는 해주면서 전환을 딱 시켜줘야 되는데 오늘도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 수급이 기술적인 모습을 안 따라준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서는 자, 이제 완전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죠. 역사적인 일이죠. 우리가 좌방산 우조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좌방산 우조선 대표주가 하나씩 10위 안에 둘 다 동시에 진입을 하는 역사를 썼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진입을 했었죠. 그리고 5위인 현대자동차를 제치기도 했었고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7위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저 그 세계 그 주제 말할 때 얘기 들었던 HD 현대중공업이 무려 8% 가까이 급등하면서 40만 원을 돌파하면서 장 시작하기 전에 11위였던 것이 KB금융, 기아, 셀트리온 세 종목을 동시에 제치는 기염을 토하면서 지금 8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7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8위 HD 현대중공업. 자, 이런 모습이 정말 역사적인 상황이란 것이죠. 조선과 방산의 기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거래소의 10위 안에 진입한 저 주종목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14위에 리노공업이 굉장히 눈에 띄죠. 자, 착시 효과긴 합니다만 리노공업 자체가 워낙에 탄탄한 기업이고 재무제표가 흔들림 없이 계단식 성장을 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그 상승이 다 정당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짜리 두 자릿수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4만 원대를 보니까 싸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전제로 깐 리노공업이 맨날 재무제표도 엉망진창이었고 단순히 액면 분할로 인한 착시 효과로 들어오는 수급이었다면 단기적으로 끝날 상황이 크죠. 왜냐하면 단타로 끝나니까요. 하지만 리노공업이 그런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런 지금 액면 분할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은 없다는 거. 38,000원이라는 가격이 정말 리노공업을
사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 사고 싶은 가격이죠. 물론 누누이 얘기하지만 액면 분할이 기업의 가치를 바꾸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착시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착시 효과가 있더라도 기업의 재무가 이전에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른 거죠.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에게 잘하고 그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라면 조금 꾸미고 나오면은 야, 너 평소에 잘했으니까 꾸민 것이 가짜가 아니라 너 더 돋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동안 내실이 없고 사람들한테 잘 못하고 이런 사람이 하루 갑자기 화장하고 나타나서 좋은 옷 입고 나타났다고 그 사람을 좋은 사람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오늘 리노공업의 상승은 액면 분할로 인한 단기적인 상승뿐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 리노공업은 굉장히 사실은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유명한 회사죠. 뭐랄까요, 유명했던 이유도 그 초창기 때부터 20년이 넘었습니다만 그 상장하고 난 초창기 때부터 딱 이게 미국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주환원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쳐서 그 당시만 해도 저에서 왜 저러나 되게 다른 경쟁 업체들이라든가 같은 업종인 업체들이 왜 저러나 그쪽에 딴짓을 하지 이상한 짓을 하네. 그 수익이 많이 나면 그거 가지고 회사 외형 성장하는 데지 그걸 주주들한테 왜 나눠줘? 뭐 사실 이런 인식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할을 되게 선도적으로 했던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주가도 사실은 굉장히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이 올라왔고 그런 것들. 그래서 리노공업처럼만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는데 큰 문제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부진했죠. 액면 분할까지 했네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38,000, 현재 550원, 오늘 11% 올라서 이렇게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9시 16분 됐습니다. 섹터별 상황 살펴볼 시간입니다. 문배랭커 전해주십시오. 네, 국내 증시 개장은 한 17분여 가까이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요, 다양한 섹터군들로 지금 매기세가 펼쳐져 있는데 그 가운데 원전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로 인해 오늘 그 기대감에 매기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전력 설비와 전선도 검색 최근 꾸준하게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엔비디아가 또 AI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수요가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면서 AI에 대한 기대감, 그게 바로 전력 설비로 이어지고 있고요. 전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호재가 있죠.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라는 대선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미증시에 영향받으면서 오늘 흐름 괜찮은 모습이고요. 한덕수 지금 후보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망론에 선을 그어둔 국민의힘의 홍준표나 한동훈 예비 후보가 지금 단일화로 유턴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지금 관련된 종목들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같은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다른 후보들의 테마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이 현재 구간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자율주행, 풍력, 조선까지 오늘 다양한 기업들이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폭이 정말 아쉽습니다. 어제도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89억 원 정말 소폭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 기관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네요. 1,000억 원 가까운 물량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다만 너무 소량이고요. 15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는 144억 원, 다만 기관이 136억 원가량 순매도 하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 주체의 방향성이 확실하지는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볼 텐데요.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경케미칼이 오늘 21%가량의 상승 나오면서 화학주 주도하고 있고요. 한전산업이 8%, 전력설비 전선 관련해서 하나솔루션,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여전히 흐름이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회 수출로를 차단을 하면서 이에 대한 훈풍 국내 증시로 이어지고 있고 대한제당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 테마주입니다. 오늘 두 자릿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육물산이 탈플라스틱 관련 발언이 나온 후에 계속적으로 흐름이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큐라티스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 대여특수가
강도 오늘 상한가에 안착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큐라티스 같은 경우에는 비만약과 관련돼서 오늘 대장주 역할하고 있고요. 해성 옵틱스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로 움직입니다. 권리락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효과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가격 제한바까지 올라갔고요. 알파녹스도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코스닥은 5개의 종목이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선 모습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개장 직후의 상황 알아봤는데요.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 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지분 매각 소식으로 인해서인데 과연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떠한 종목을 좀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죠. 그러게요. 카카오는 사실은 김범수 의장이 좀 물러나고 정신화 대표가 오너는 아니지만 전면에 나서서 이제 환골탈태를 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이고 지난달에죠. 3월달에 샘 얼트먼 오픈AI CEO 왔을 때 또 주가가 또 크게 좀 오르는 모습도 좀 보이면서 뭔가 좀 변화가 좀 있는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게요. 이게 또 그 펀더멘탈 외적인 또 그런 부분, 이 물량 문제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고 하는 게 조금 안타까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칫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주분들도 그러실 것 같고. 자, 또 이렇게 과정 거치면서 다시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좀 돌아갈 걸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겠네요. 자, 종목별 흐름들 두 분 또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 대표님 어떤 게 보이십니까? 네, 가장 먼저 원익홀딩스의 주가가 탄력 받습니다. 한 10%대 강세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회사 중에서 원익 로보틱스가 있는데 이 회사가 메타, AMD, 인텔과 함께 같이 글로벌 AI 얼라이언스에 참여했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받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쪽들도 서서히 또 고개를 드는 모습들 쪽에서 가장 좀 탄력을 받는다라는 쪽에서 또 박스권 상단부 돌파하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애경 케미칼이 강세입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위협이 되는 내용들이죠. CATL에서 소듐 이온 배터리를 개발해서 이제 올해 말에 양산 시작한다는 쪽인데 소듐이 결국엔 나트륨입니다. 같은 얘기죠. 라티노나 아니면 또 영어나 뭐 그 차이인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를 성과를 내서 여러 가지 단점을 잡고 이어가기 시작한다 그런 쪽인데 애경 케미칼이 그와 관련된 쪽에서 음극재, 하드카본 음극재와 관련된 쪽들은 연결이 돼 있다라는 쪽에서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점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알테오젠입니다. 시장 분위기 좋은데 혼자 역행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위축된 모습들인데 별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할로자임이 머커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적인 어떤 뭐 소송을 걸었다라는 쪽들에 대해서 부담인데 특이한 게 할로자임은 왜 그러면 실질적으로 알테오젠은 직접 소송을 못 걸고 돌아서 머커한테 갈까요?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할로자임은 그냥 명분상으로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주주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어지는 관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별 변화 없는데 시장에서 알테오젠이 흔들리다 보니까 또 주가는 약간 또 코스닥이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잘 지지하고 돌아서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같은 이슈인데 또 자꾸 이렇게 또 이게 또 반응이 또 이렇게 먹힙니다. 이럴 때 또 장이 좀 요즘에 그러니까. 어쨌든 알테오젠이 지난번에 46만 원대까지 좀 올라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현재 지금 38만 원대 살짝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니까 또 이렇게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일섭 위원님 특징 종목들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상승률 상위 섹터 1위는 조선입니다. 혼자 3%를 넘고 있는데요. 3.40%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7%로 이끌고 있고요. 하나오션이 6% 가까이 오르면서 바짝 따라붙고 있는데 정말 2024년과 2025년, 지금 2025년은 뭐 6개월 더 남긴 했습니다만 정말 하나그룹에 있어서 정말 역사적인 인연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를 제치고 5위에 오르기도 했었고요. 지금 이제 하나오션이 13위에서 또 10위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지금. 하나오션마저 10위 안에 든다면 이건 진짜 하나그룹의 역사상 이 두 개가 10위 안에 든 적이 아마 찾아봐야겠지만 없었던 걸로 지금 압니다. 하나그룹의 두 종목이 10위 안에 드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쓰여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 수출 규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삼육물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종이팩을 만들기 때문에 저 정책 테마로 간 것이고요. 2위에 하나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하나그룹에서 유일하게 가지 않았던 그 종목 하나솔루션마저 이건 정말 우주의 기운이 하나로 온다는 것밖에 지금 말할 수가 없는데 동남아 4개국에 대해서 정말 볼 수 없던 숫자죠. 5,321% 이 숫자 보셨습니까?
5,321%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이 그 동남아 4개국으로 빼서 우회 수출하는 것까지 차단시켜 버리려고. 그래서 결국 하나솔루션에 완전 수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솔루션마저 지금 이렇게 오르는 상황. 자,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야구도 2위입니다. 네티즌들이 그런 말을 했죠. 이제 하나는 야구만 잘하면 된다.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본 적이 없는 지금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그룹주를 쥐고 계신 분들 정말 시세의 끝까지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세 번째는 피팅주입니다. 당연히 조선주가 가기 때문에 피팅주가 따라붙고 있죠. 한국 선재가 18% 오르고요. 대표적인 피팅 이 투톱주인 성강매드랑 태광도 4%가량 오르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이로코리아, BMT, DK락처럼 개장용 피팅주도 이 후발주로 따라붙고 있고요. 그다음에 4위까지만 보겠습니다. 4위는 석유화학주죠. 이 이틀 전에 또 그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산 지역. 이런 쪽을 지금 뭐 여수 대산 지역 이런 쪽을 석유화학을 스페셜티 전문으로 만들겠다. 그 얘기에서 부합하는 종목이 바로 애경케미칼입니다. 지금 애경산업을 떼내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제주항공하고 애경케미칼을 그 어떤 애경그룹의 대표주를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애경케미칼이 바로 가소제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스페셜티죠. 롯데케미칼이 범용으로 가다가 중국의 저가 공사에 힘들어하는 지금 상황 속에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스페셜티라 조금 마진이 더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솔루션이 여기 또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경케미칼, 하나솔루션, SK케미칼, SKC 이런 것들이 LG화학, LG화학 그리고 이 나머지 3개 있죠. 하나 예전에 솔루션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화학 부분 그런 부분 보면 범용보다는 스페셜티에 치중된 부분이란 거. 그래서 이쪽 부분이 좀 강세를 띠고 있다. 이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부분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동남아 태양광 관세 지금 부과를 한 게 3,521%.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동안 좀 소외됐던 화학이라든가 이런 게 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도 시장 분위기는 뭐 이 정도면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실적 계속 챙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올 실적들은 또 은행주 쪽이겠죠. 나머지 은행주들의 실적과 함께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밖에 현대모비스 실적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체질 개선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성과를 얼만큼 이어갈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삼성 SDI인데 워낙 기대감은 없지만 주가는 최저점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이어질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을 내는 발표하는 기업들을 집중해서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럼 위원님은 오늘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K조선의 전성기 백고동 소리에 귀 기울이자. 사실 작년부터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치고 있는 가운데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치고 올라오고 있죠. 자, 지금 HD 현대미포의 주가를 보십시오. 엄청난 지금 시세입니다. 자, 물론 그 K조선이 대박을 냈던 그 시기에 그 모습 그대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의 이 상황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이 K조선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메인 테마로 꼭 가져가셔야 될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를 주목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이렇게 오늘도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의 시장 상황 알아봤고요.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함께 보면 좋을지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AI 소프트웨어 업체인 이스트소프트라는 업체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몇 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그러니까 올해 페르소 AI 그리고 AI 검색 엔진 쪽에서 일단 수익성 제고가 본격화되지 않을까 시장은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작년 11월에 출시했던 이제 오토 더빙 서비스인 AI 비디오 트랜스레이터를 통한 그 페르소 AI의 성장을 동사에게는 가장 큰 모멘텀으로 시장이 일단 기대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르소 AI 가입자가 출시 3개월 만에 현재 지금 8만 명을 돌파된 상황이고요. 일평균 한 2,500명씩 계속 가입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동사의 수익성 제고에 상당히 좀 시장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에 있어서는 이제 가장 큰 모멘텀 같은데 사실 미국에 있는 빅테크 업체들과 일단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일단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동사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하고 있고 또 이 협업 툴 팀즈에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 툴인 팀즈라는 플랫폼에 동사의 페르소 AI가 이제 탑재가 됐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확대되는지에 따라서 또 동사의 이 페르소 AI가 활용 여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정책적으로도 6월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후보자들의 AI에 대한 스탠스와 방향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대선 관련 모멘텀 이후에도 정책적 지원 가능성이 AI 관련된 인프라 투자라든지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는 지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 올해 매출 1,24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39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AI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또 실적 부분에서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메리트 있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스트소프트 AI 관련해서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봐야겠죠. 현재 가격대에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초적으로 26,000원대 상승 이후에 일단 조정을 받았고요. 60일선에서 되돌림을 기대되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은 이스트소프트입니다. 투자 참고에 활용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봤습니다. 투자 수첩 말말말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인사의 말에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그에 대한 투자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제 옆에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주요 인사의 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미국과 중국의 관세 리스크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어서 그 관련 발언에 따른 전략의 방향성을 미리 좀 점검을 해볼 거고요. 다음 주도 대비하는 마음으로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 이렇게 쭉 보면은 파월 연준 의장을 해고하겠다, 해임하겠다 이런 이슈 때문에 또 들썩이는 그런 초반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관세 때문에 막 시끄럽지만 동시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페드 의장이 이제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해임하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내비치면서 뭐 어떤 말까지 하냐면 이제 파월 의장은 구제불능의 실패자다 이렇게 메이저 루저 그래서 메이저 루저란 말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도 약간 의아했는데 어쨌건 되게 폄하하는 말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이 실제로 페드 의장을 갖다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뭐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불명하지만 어쨌건 양쪽의 경제 쪽에서는 최고의 이제 권력기관이고 의사기관인 양쪽이 백악관과 이제 페드가 부딪힌다면 시장에는 당연히 좋을 것이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랑 뭐 여러 가지 뭐 들쑥날쑥한 발언 때문에 그 시장은 언제나 이렇게 막 몸살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버티는 것이 무엇이냐면 페드가 그래도 차분하게,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사실은 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일기 시절에 임명을 했고 바이든 정부를 관통하면서 한번 연임을 해서 지금 임기를 갖다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다면 이제 코로나였죠. 코로나 때문에 미국과 전 세계가 막 힘들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계속 낮추다가 그 다음에도 사실은 금리가 높아진 인플레이션 금리가 높아졌을 때 또 만약에 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페드가 빨리 금리를 내리기 원했지만 파월 의장은 내리지 않고 차분하게 인플레이션이 사실 끝까지 잘 내려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낮춰 늦지 않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예전에 한번 막 그런 말을 드렸는데 파월 의장을 그 당시에 생각만큼 속도를 갖다 빨리 금리를 낮추지 않으니까 파월 의장을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 파월 의장은 파월 의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 굵직한 이벤트에도 자신의 할 일을 꾸준히 하면서 그 페드에 대한 파월 의장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행보 때문에 파월 의장이 예측 가능한 차분한 그런 행보가 어느 정도를 갖다 상쇄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만약에 해임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만약에 행보를 했으면은 시장이 혼란돼 커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해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현지 시간으로 21일 날 주요 지수가 이제 관세랑 무관하면서도 그날 주요 지수가 2% 중반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그 마음을 졸였던 그날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뭐 말과 행동, 그 입장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해임은 없다라고 또 돌연 입장을 바꿨어요. 맞습니다. 예. 뭔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불능, 뭐 실패자 이런 얘기까지 예. 하다가 뭐 아니다라고 하면서 또 뒤로 물러선 건데 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백악관 이 부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공식적으로 밝힌 부분은 아니지만 네. 미국의 이제 유수의 언론이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다른 데서 재무부 장관 베센트라는 상무부 장관 러트닉이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너가 대통령이 파월을 해임하겠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파월 의장이 버티고 내가 미국은 이제 대법원의 최종 이제 판결 기관이니까요.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난 버티겠다 이러면 사실은 시장이 혼란이 가고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신과 체면만 깎인다. 동시에 이것이 만약에 현실화됐을 때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채권 금리가 폭등하게 된다. 채권 금리가 폭등하면은 미국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센트 장관은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국채 10년물의 국채 금리라고 누누이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뭐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어떤 자산입니다. 10년물 국채가 갑자기 폭등을 해버리면 당장 미국에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 중 하나는 재정 적자가 천문학적인 숫자다. 그래서 네. 23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1.8조 달러. 그래서 재정 적자가 누누이 누적이 돼가지고 재정 적자를 메워야 되니까 이자 비용만 1조 2천억 달러. 국방비 예산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정 적자를 갖다가 미국 국채를 갖다가 사야 되는데 미국 국채 수익률이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높아지면 우리가 부담이 커지죠. 동일한 부담이 미국 정부에도 가니까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만 해도 금리가 급등한다. 그럼 그게 고스란히 당장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에다가 그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건의를 했고 그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바로 나 해임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안정하면서 이제 수습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이걸 좀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금리보다는 채권이 훨씬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채권이 수익률이 고공행진하면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국 재정 적자가
어마하게 그렇죠. 크잖아요. 예. 근데 이게 10조 달러란 말이죠. 근데 미국 이자가 증가하면은 이건 더 직격탄을 맞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예.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입장이 지속적으로 바뀌는 거는 이제 중국과의 관세 예, 협상 맞습니다. 이슈가 아닐까 예. 싶습니다. 145%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예. 상당 부분 이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그 다음에 얘기를 예, 했어요. 예, 그 또 의미를 좀 밝혀주시죠. 예. 뭘 의식을 한 걸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또 언론 매체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말을 했는데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제 월마트, 타겟, 홈데포,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한 뭐 코스트코는 빠지긴 했지만 미국의 주요한 어떤 유통업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반 시민들이 그곳에 가서 자신의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CEO들과 이제 만나면서 이런저런 의견을 교환하다가 그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가 2주밖에 안 남았다. 만약에 중국 관세가 계속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중국에서 들어오야 될 물건이 안 들어오는데 재고가 2주밖에 없으니까 매대에 상품 진열장에 놓을 상품이 없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미국 국민들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하지만 뭐 미국이랑 중국이 어떻게 될 거고 시진핑을 만나느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원래 했던 일상을 갖다가 유지할 수 없다면 일상이 깨진다면 그에 따른 충격과 분노가 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통업체 CEO들이 그 점을 갖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2주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당장 내가 이렇게 버틸 수가 없구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도 되게 유화적인 발언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인식이 생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더 훨씬 더 결국 이제 오늘 이제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면 어제보다는 훨씬 더 유화적인 제스처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을 갖다 신경 쓰고 있고 팍스뉴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주류 언론과는 사이가 안 좋죠. 뭐 그냥 우리로 치면 뭐 너 그냥 그 필살데없는 쓴 것만 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과 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주요한 언론사 하나가 팍스뉴스인데 팍스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100일, 취임 100일을 벌써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가지고 지지율을 조사를 했더니 역대 최저. 그러니까 한 달 전보다도 4%포인트가 낮은 수치를 갖다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이걸 신경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내년에 또 중간 선거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이제 그다음 자기가 또 한 번 이렇게 입후보할 수는 없지만은 공화당이 그리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공화당 인사가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든 검찰 기소가 지금 중지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다음에도 자기에게 우호적인 공화당 인사가 대통령이 되어야지 자기에게 쏠리는 검찰의 칼을 피할 수 있거나 좀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팍스뉴스 보도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100일째 임기에 되게 지지율이 낮다. 그러니까 이 점을 인지하면서 뭔가 좀 빨리빨리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이제 발언을 갖다가 일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이슈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취임 이후 100일이 지났는데 표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과정에서 뭔가 매대가 비우면은 그 상품을 팔리지 않는 거고 그러면 네. 악순환이 좀 이어질 거니까 경제에 이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어도 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네. 신경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요. 그 당시에서 보면 그 당시 말이죠. 저희가 이제 시간 순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유화적인 입장이었는데 미국 국채를 팔지는 않았잖아요. 이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직 전략적인 협상의 카드를 쥐고 뭔가 하려고 하는 의도는 보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뭔가 이렇게 좌충우돌 예측 불가하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범주에서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 내놓을 단어나 언사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일관적이에요. 본인은 무엇이 일관적이냐? 그렇게 좌충우돌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겠다는 점에서 일관적인데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발언을 쏟아냈죠. 그러니까 중국도 맞받아치면서 당장이라도 뭐 큰일이 날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 정책에서 자신들이 반발한다면 단순한 말이 아니면 액션을 했다면 어떤 것이 가장 비장의 카드냐? 중국이 세계 최대의 미국 국제 보유 국가인데 국채를 갖다 시장 내놓으면 돼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을 내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10년물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는 당장 치명타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안이 지난 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갖다가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것 같다.
유의미한 어떤 변화가 없다는 것이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진핑 정부도 시진핑 당국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경 모드 갔을 때 우리에게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또 그만큼 중국도 사실 난처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제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뭐 지지율에 대해서 신경 쓰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4년, 그다음 이번 1기까지 거의 뭐 그냥 9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미국한테 계속 때려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경제 안 좋고 뭐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겠지만은 중국이 예전에는 뭐 성장률 7%면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성장률 5%도 버겁고 심지어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그 청년 실업률이 50% 육박했다는 보도가 작년에 나왔는데 그 보도가 나오니까 중국 당국이 청년 실업률에 따로 이제 통계 숫자를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심은 더욱 동의하고 안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을 어느 정도는 이제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다만 양측의 최고 수뇌부, 트럼프, 시진핑 최고 수뇌부가 서로 간의 체면, 좋게 말하는 체면, 나쁘게 말하면 이제 그 위신 때문에 이거 가지고 수습할 어떤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치열하게 오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도 그 기사가 막 떴어요. 일본에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파는 것이 아닌가, 예. 중국에서 파는 게 아닌가. 어느 이제 외신 보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채권 전문가들 의견을 살짝 들어보면은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의견을 주더라고요. 예. 그런 의미. 근데 지속적으로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중국과 일본에서는 확실히 이게 협상 카드로 작용할 예. 가능성은 있는군요. 예.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또 오늘 나온 이슈입니다.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련해서 우린 논의를 했다라고 예. 했는데 중국은 또 부인을 하고 있는 또 예.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계속 울퉁불퉁한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예. 어떻게 우리가 이걸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협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베센드 협상이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뭐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중앙일보, 우리나라 중앙일보가 이제 보도한 걸 보면 워싱턴 특파원이 중국에 있는 고위 관료가 이 백악관에 들어가는 걸 봤다. 네. 그래서 붙잡고 너 무엇이냐, 직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해줄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뭐 공산당 독재답죠. 그러니까 물론 자국의 언론이 아니어도 그럴 수 있지만 뭐 중국은 이제 언론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국가니까요. 결국 이제 물밑에서는 치열하게 미중 간에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그 처음에 서두에서 읽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유화적인 그리고 이제 그런 유화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언론 보도가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그 미국 상무부 대변인이 너가 만약에 미국이 먼저 제로 베이스에서 관세가 예전 없던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기꺼이 협상할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이제 실제로 중국도 그걸 갖다 어느 정도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선가는 협상을 갖다가 이제 공론화해서 중국 당국은 인민들에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 갖다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중국 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상무부 대변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측이 모두 손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걸 갖다 파국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고 결국은 수렴하면서 결국은 양측이 어느 정도 145%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합의점을 이루면서 그 세계 각국에다가 또 하나 이제 증시 훈풍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흐름들 저희가 투자수자 말말말에서 살펴봤고요. 또 지난 간밤이었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의 고위급 그 관세 관련 무역 협상이 그렇죠. 예. 진행이 됐었는데 6월 3일 대선 이후 한 7월 패키지를 예. 내놓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마켓나우 2부에서 그런 부분 좀 챙겨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자수자 말말말 조호진 탁기원 뉴스 대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대적으로 시장이 좀 견디고 있죠. 특히나 중소형주 대비 대형주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에 2,553선으로 올라갔는데 이유는 외국인의 매수가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조선 섹터, 석유 화학 섹터 강한데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드릴게요.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